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에선 잡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산, 분당 등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이 늦어질 거라며 잔뜩 화가 나 있죠.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대책은 국회의원들의 무성의한 입법 태도로 자칫 물 건너갈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들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연구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 발표했는데 왜 지금 여러 가지가 좀 시끄럽습니다. 네. 우선 공급 대책 이후 집값 하락세가 뭔가 조금 확연한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이게 좀 하락세의 큰 시작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네, 저는 이제 하락세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고 시작이에요? 있습니다. 네, 우선 좀 하나씩 따져보면 부동산 경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 5, 6년에서 한 6, 7년간 장기 급등했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올해부터 좀 부동산 시장에 좀 흐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제 큰 변화는 지방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이제 세종 대전을 지나서 수도권으로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심장부라고 볼 수 있는 서울의 강남 또 강남 중에서도 핵심의 핵심인 서초 그리고 요즘 이제 용산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강남 못지않게 소위 핵심 대장주로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 부동산 원 자료지만 이제 전국이 다 집값이 좀 내리고 있다 하는 점은 좀 예사롭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현상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 봄 이사철 전까지는 거래 가뭄 속에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봄까지는 지금의 하락세가 일단은 네. 근데 내년 봄이 이제 3, 4월이 집값이 어떻게 될까?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시 집값이 오른다면 사실은 또 그때 가서 이제 예를 들어 뭐 금리 상승이 멈춘다든지 또 전세값이 오른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 상황은 또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장주, 서울의 대장주라고 하는 서초까지. 네. 자, 뭐 집값은 접어두고요. 지금 네.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정부가 발표를 해놓고 국회가 지금 늑장 대응을 해서 혼란이 우려된다. 네. 우선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발표한 우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어떤 분들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우선?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나온 건데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종부세 부담을 좀 완화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랬었는데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이제 14억 원까지 우리가 부과 기준을 좀 올해는 낮춰주겠다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실행은 좀 어렵게 좀 된 걸로 지금 이렇게 11억인데 14억으로 4억으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12억 원 좀 복잡하죠. 14억이면 시가로 한 20억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뭐 20억까지는 좀 안 될 수 있어도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이제 대폭 완화해 준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일시적 2가구 주택에 대한 예외도 좀 늘려서 일시적 2주택자. 예를 들면 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가구 주택이 되었는데 종전의 주택을 2년 이내에 판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좀 예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상속 주택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을 많습니다, 때 그런 분들. 네, 이런 주택 서울 같은 수도권 같으면 6억 원, 뭐 지금 그래픽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3억 원 주택에 대해서도 좀 예외로 해준다. 그리고 지방 저가 주택이라고 해서 지방에 이제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좀 세금을 줄여준다.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입법 사항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도 조금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 해서 14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네,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공동명의도.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물거품이 될 시행이 좀 되기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여소야대고 입법 사항이잖아요. 종부세법, 특별법 같은 걸 개정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현재로 봐서는 아직 뭐 정기국회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오래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제대로 합의가 안 되면 시행이 안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약속한 걸 못 하게 되면 엄청난 반발이 있고 혼선이 생길 텐데
이 시점만 조금 늦어져도 문제가 됩니까? 국세청에서 뭐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해주지 못하나요?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8월 중에는 이게 법이 좀 통과가 되어야 예. 이제 그다음에 12월 1일부터 이제 실제로 종부세 납부일이거든요. 12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래 되면 국세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11월에 고지서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화면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대통령은 이제 미리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그 입법 일정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시행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리 일정이나 적용 일정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잘 나오고 있죠. 저기 보니까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 난리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2월 1일부터는 이제 실제로 세금 납부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예. 마감은 15일이고요. 예. 이런 일정으로 볼 때 현재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던 이런 종부세 완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그래요? 됩니다. 좀 늦게라도 저 법안이 종부세 법안, 과세 특례, 조세 제한 특례 법안들이 네. 통과가 되면 네. 늦게라도 저게 가능한 거죠? 이 된다면? 네, 뭐 지금부터라도 좀 여야가 합의해서 예. 빠르게 추진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종부세 특례 혼자 개인이 신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수할 수도 있고. 아유, 어렵죠. 예, 세무사에 국세청에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안내도 해야 되고 또 보통은 이게 이 종부세라는 게 굉장히 이 세금 부담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세무사의 도움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1주택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은 11억인데 올해만 14억으로 올리는 거. 네. 야당이 만약에 협조를 안 하면 좀 예, 곤란하겠네요. 어렵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12억 원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올린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발표를 했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차질이 좀 빚어질 것으로. 이 세율도 사실 중요한데요. 예. 부동산 세율도 보면 예. 현재는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에서 6%. 그러니까 고앵커님 이게 예. 6% 세금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주택자들. 네, 다주택자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이 소위 말하면 중과가 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0.5%에서 2.7% 최대치가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과세 표준액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반의 세율도 많이 줄었고 다주택자들의 세금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폭 줄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입법을 통과해야 되어서 사실은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알기로. 왜냐하면 부자 감세다 이래서. 다주택자들에 네, 대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저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사실은 소득도 그렇고 재산이 많으면 세금은 좀 내는 게 맞죠.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너무 단기간에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과다한 세금 폭탄이나 과다한 부분은 좀 조정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다주택자는 그렇고 1주택자 종부세 완화만이라도 네. 국회의원님들 당내 싸우지 말고 빨리빨리 법안을 처리해서 혼선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 네. 오늘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금 나와서 아주 진정을 시키느라 애를 먹고 있는데 마스터 플랜 2024년 수립. 네. 이게 뭐 너무나 늦는 것이다. 주민들은. 네. 그렇게 지금 잔뜩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겁니까 진짜? 늦는 거예요? 네, 우선 그 마스터 플랜의 개념을 시청자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네, 할게요. 마스터 마스터 플랜이란 무엇인가? 뭔가? 이제 저희 같은 도시 계획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단어인데요. 마스터 플랜은 우리말로 하면 기본 계획에 속합니다. 기본 계획이요. 기본 계획 또는 종합 계획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도시 개발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주택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상업시설,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건축 같으면 단지별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주택은 얼마를 넣고 교통망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공공시설이나 또 상업시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큰 그림이죠. 계략적인. 이게 마스터 플랜인데 이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용역을 줍니다. 예. 용역을 주면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그러니까, 이상. 네, 그러니까 제가 정부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발주를 하면 곧 용역을 준다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밝혔죠. 그래도 언제 이게 완료가 되나 용역이 외부 용역을 주면 용역이. 내년 말쯤 됩니다. 그 내년이 말이면 2023년이 2023년 되죠.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 말, 늦으면 2024년이 되어야 이 마스터 플랜에 충실한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을 좀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왜 마스터 플랜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마치 공약을 파기한다. 네. 또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실망을 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이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의 아파트 가격이 인력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뿔이 났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인가? 뭐 심지어는 다음 총선 때 또 써먹으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불필요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아까 제가 마스터 플랜이란 무엇이고 상당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하면 보통 지구 단위 계획도 1년씩 걸리는데 마스터 플랜은 장기간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팩트가 맞아요. 다만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잘 못한 부분도 있지만 당초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앵커님. 무슨 얘기냐. 여야 구분 없이 이재명 그때 후보도 그랬고 양쪽이 신도시에 가서 곧 될 것처럼. 곧 될 것처럼. 빠르게 할 것처럼. 네, 조만간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처럼. 표를 얻기 위해서. 네, 그리고 특별법을 빠르게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다 양쪽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주민 입장에서는 일기 신도시는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빠르게 갈 줄 알았죠. 당장 예를 들면 재건축이 그림이 나오고 밑그림이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된 거에 대한 좀 실망감의 표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내년 말이라도 빠르게 나오고 만약 마스터 플랜이 잘 짜여진다면 이후에는 속도를 낼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일기 신도시가 30만 가구잖아요. 이 29만 가구가 넘죠. 네, 네. 그 가구를 종합적으로 이주 계획도 세워야 되고 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인프라 마련하는 거 뭐 마스터 플랜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우고 난 이후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마스터 플랜이 좀 나오고 나면 사실은 이제 이 5개 신도시의 장점이 있어요. 입지가 좋고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다만 집만 좀 낡았다 뿐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기에 용적률이에요. 이미 기존 용적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과밀 개발이 될 수 있잖아요. 아마 정부도 고민하는 게 이렇게 과밀 개발, 기반 시설 부족 없이 어떻게 빠르게 할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조금 늦어지는 측면. 그러니까 재건축도 보면 보통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이런 걸 장기 사업인 거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뭐 좀 1, 2년 늦어지는 거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점 또 이때까지는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닌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네. 과연 일기 신도시만 대상으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두 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만이라기보다는 차별성일 수도 있고, 소위 강남이나 여의도, 목동, 노원 같은 이제 재건축 밀집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더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불만이 하나 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별법은 도대체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마련되는가. 특별법과 관련해서 저도 국회에서 토론회에도 여야 의원이 주도하는데 저도 한 두세 번 좀 나간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여야의 생각이 좀 다르고요. 주민과 또 세입자의 생각이 좀 다르고 또 이런 예는 외국에도 좀 많지가 않아요. 신도시를 다시 재창조한 경우는 사례도 많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내에 특별법은 좀 만들고 특별법에 근거해서
빠르게 가급적 빠른 속도로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또 속도전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논란들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